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2차 급등 랠리 여기서 상한가 터집니다. 진짜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2,800명이고요.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 강의를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거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 드리니까 영상들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나는 기법에 관심 많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기법 강의 유튜브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 기법 강의 유튜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원전 2차 랠리 여기서 상한가 터진다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원전이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리스크였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사실상 뭐 원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들의 상승으로 친환경을 앞당겼고 그 친환경을 앞당기면서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강한 효율이 있는 원전이 좀 이슈가 됐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권 교체에 따른 당연히 이 정책적인 수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슈가 많아졌고 종목들의 급등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유튜브에서 원전 강조를 정말 많이 드렸죠. 원전이 급등하기 이전부터 보시면은 여기도 원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전에 조금 더 뒤로 가보면은 또 원전 해가지고 저희가 2주 전 그리고 최근 일주일 전부터 원전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이미 원전이 다 급등 나온 상태에서 더 갈 게 있냐라고 한다면은 더 갈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랠리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정권 교체와 함께 신한울 3, 4호기 공사 새 정부 출범하면 속도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슈가 나와주고 있죠. 당선인은 경상부터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을 하면서 이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를 재개할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 헬기를 타고 울진을 방문을 했고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국가에서 주택을 짓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보상이 하지만 지역의 경제를 먼저 일으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 3, 4호기 재개를 먼저 발표를 했으니까 정부를 인수하고 출범하면 바로 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원전 조기 착공을 통해 특별 지원금이라도 조기에 들어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잘 협조하고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한 지역 선포를 해주셨으니 아마 잘 뭐 진행되지 않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 4호기는 원래 올해와 내년 가동을 목표로 사전 계약, 그리고 부지 매입 등을 진행해서 추진됐는데 사실상 이 탈원전이죠. 예,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1, 2호기는 탈원전 정책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고 예정보다 5년 이상 늦은 올 가을 이후 가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 2호기 먼저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 3, 4호기까지 내년에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 또는 원전에 대한 이 공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원전을 과연 왜 이렇게 많이 지으려고 하고 원전이 그냥 뭐 에너지만 그러니까 흔히 전기만 만들라고 원전을 짓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원전을 왜 짓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수소 플러스 원전 탄소 중립의 열쇠는 원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보시면은 에너지 중공 업계는 새 정부의 수소와 원자력 발전이 어려운 과제라기보다는 일석이조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수소 생태계 구축은 엄청난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데 규모 차세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원자력 발전은 찬반 양론이 치열한 가운데 차기 정부 정책을 관철해야 하는 역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원전 또한 생각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사안, 그러니까 원전과 수소는 긴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전을 씀으로써 수소까지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수소는 보통 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산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부르죠. 전기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화력 발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쓴다면 이건 친환경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 선진국들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사실상 이 수소를 그린 수소로 만들어 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수소를 만들어내는 이 단가를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수소를 싼 가격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그게 바로 원전이라는 거죠. 영원히 원전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원전으로 기저발전 삼아 수소와 신생에너지 사업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완전 수소 에너지로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중심으로 수소 시장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협의체라든가 정부들도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환경 그린뉴딜 산업에도 새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 반도체라든가 여러 배터리 시장, 전기차 시장에 당연히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 결국에는 원전이 간다라는 거는 수소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아니, 그래. 원전이 결국에는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가능한 거지 실제로 지금 정권에서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얘기 나오는 걸 수도 있잖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 원자력으로 만든 수소가 온다. 수소법 국회 처리 급물살 타나? 바로 국회에서도 이 수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소 경제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소 사업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수소 관련 투자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 통과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무슨 수소법 개정안이냐라는 부분인데 바로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업계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 정부를 맞아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판매, 사용 의무 등을 포함하는 청정수소 인증제와 수소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CHPS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이 원래 수소법은 지난해 5월에 민주당에서 발의가 돼서 심의 안건으로 세 차례 상정이 됐지만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022년 1월이 돼서야 심사를 진행을 했지만 야당이든 어디든 반대를 하면서 합의에 실패했어요. 아니 반대를 한 거를 지금 갑자기 처리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요라고 하는데 왜 반대를 했냐? 바로 이거죠.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통해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은 그냥 수소에 대한 얘기 나온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는 국힘에서 뭔 얘기를 했다?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를 찬성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뭐요?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원전을 이용한 수소 발전 관련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매우. 그래서 원자력 부활을 내건 집권에 성공하면 원전과 수소 산업을 동시에 육성할 수 있다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법 개정안 통과 불발로 수소 산업 투자가 지연됐던 대기업들도 한숨 돌리게 됐고 포스코, SK, 현대차, 하나, 효성 등등등 3월 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수소 사업에 4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책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하나 하기 애매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개정안이 통과돼야 되고 그 개정안은 방금 얘기한 원전을 이용한 수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수소 연료 전지를 생산하는 두산퓨얼셀은 지난해 실적이 악화되고 목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료 전지 사용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CHPS 도입이 불분명해지면서 발전사들이 발주를 미뤘기 때문이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정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 액화 설비 투자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이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조세 혜택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전략기술에 수소 생산 기술을 포함하고 수소 산업을 글로벌 3위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소에 대해서 지원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전 정책에서 차이를 둔 만큼 원전과 연계한 수소 정책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경선 과정에서 수소 병합 원전을 개발하고 수출하고 SMR 등 원자력 발전을 통해 청정 수소 생산 공급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원전이다 원전이다 하는 게 아니라 원전과 수소는 지금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정수 실증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돼서 수소 이슈까지도 현재 성장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럼 뭐다? 원전이 이어지면서 수소까지 가는 그런 지금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아,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원전을 볼 게 아니라 원전 오케이 이걸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수소로 가는 길을 뚫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전이 먼저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엔 수소 관련된 이슈 그리고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충분히 그렇겠구나. 그렇다면은 원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를 생산하는 게 뭐 어디까지 왔는가, 뭐 어디까지 하고 할 수 있는가, 이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력 수소 생산 어디까지 왔나 쭉 보시면 이번 당선이 되면서 원자력이 새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소 생산가는 2030년에 키로당 3,500원, 2050년에 키로당 2,500원, 연구에 따르면은 약 키로당 원자력 수소는 3,000원 안팎으로 생산가를 보여 정부의 2030년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보다 더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수소를 할 거면 원자력 수소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대규모 수소 수요처인 수소 터빈과 수소 환원 제철의 경제성은 수소 가격이 달려 있다는 분석과 함께 원자력 수소도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된다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원자력 수소 생산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주요 선진국이 모두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뒤처져 있다라는 거죠. 원전만 뒤처져 있는 게 아니라 원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도 뒤처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비롯해 각종 법정 계획에 원자력이 배제되는 분위기 속에서 원전을 다시 한번 쓸 수 있다는 게 기대감이 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도 다시 한번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약집에 따르면 무탄소화에 필요한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은 미국, 프랑스 등에서 진행 중이나 현 탄소 중립 계획에서 원자력 수소를 배제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앞으로 계속 원전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원자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 조성 사업은 올해 상반기 내에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목적으로 연구 영역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이미 지금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원자력 수소는 우수한 단가 경쟁력을 자랑하지만 제도적인 여건이 녹록치 않아 원전 사업자의 한수원과 수소 생산업자의 실제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명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법안이 통과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고온 수전해와 초고온 가스로 연구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면 자금 지원이 급선무인데 법이나 규제가 곧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지난해 말 그리고 한국형 녹색 분류체 K 텍소노비에서는 이 또 원전이 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또 원자력 수소 관련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장애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거를 이번 정부가 다 뚫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수소는 일단은 있어야만 수소 단가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근데 방금 얘기하니까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들이 다 지금 원자력 수소를 개발 중이라는데 맞나요?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원전으로 그린 수소. 프랑스가 왜 다시 원전으로 회귀했는가라고 물어보는 부분인데 쭉 보시면 탄소 중립 시대에 다시 조명받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달성 위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가 수소이고 그래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화석 에너지의 장점인 보관까지 이용하기 때문인데 유럽의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원전을 수소 산업에 적용해 강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법을 만들었던 2020년 유럽의 정통적인 에너지 강국인 프랑스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쭉 보시면은 2030년까지 3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1조 원 이상을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이유는 전력 생산입니다. 수소를 만들 때 대규모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프랑스가 내세운 보시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0%의 전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럼 이 40%의 전기를 누가 원자력이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늘린 이유는 결국에는 수소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철강과 시멘트를 탄소 배출 없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아주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기 생산 방식을 감안해 수소를 만들면 수소 1kg 만들 때 나오는 탄소의 양은 3kg이다. 그러니까 소비되는 전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나오려면은 이 애초에 이 화석 연료가 아니라 탄소가 나오지 않는 무탄소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무탄소 전기 생산을 뭐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만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써야 된다? 전기 생산이 많은 원자력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수소를 만들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산업의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가고 있는 길은 뭐냐? 결국에는 수소가 많이 써야 되니까 그 수소를 만들기 위한 원자력을 만들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자력 뒤에는 전부 다 수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프랑스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청정 수소 확대 전략의 핵심은 수소 생산과 발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전 경영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수소 전략 수립 동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48개의 청정 수소 관련 프로젝트 중에서 19개 생산과 15개 발전 분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수 생산에 힘을 쏟는 이유는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청정수소를 가격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꼽고 있는 부분이고 저렴한 청정수소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수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를 출범을 시켜서 최대한 가격을 깎아서 1kg당 1달러대다 한다면은 거의 뭐 1kg당 1,200원, 뭐 1,250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뿐만 아니라 쭉쭉쭉 내려가면은 미국의 청정수소 프로젝트에서는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개 이상의 수소 산업 허브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원자력 수소단지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들 중에서 3분의 1은 뭐다? 원자력으로 수소를 뽑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리조나주에 소재한 팔로베르데 원전을 활용해 총 6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200메가와트시의 수소 발전을 실증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미국도 현재 원자력을 이용해서 수소 단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원자력을 이용해서 수소 에너지를 뽑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미국도 하고 있네. 그럼 얘기했죠. 아, 프랑스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구나. 또 다른 나라 안 하나요? 다른 나라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고요. UAE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랍의 대표적인 원자력 지지자인 아랍에미리트는 세계가 탈탄소화죠. 추구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미리트 원자력공사 CEO는 고온 모듈형 원자로는 현재 방식보다 더 저렴하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평가한 단계에 있고 난 그것이 유망하고 ENEC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특히 적은 배출량으로 생산된다면 에너지 전환기, 화석연료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는 수도 아부다비는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교통수단으로도 수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미 무배출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이 이곳이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또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0년 상업용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이 시설에서 나오는 전기는 수소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프랑스랑 똑같은 얘기 하죠. 그래서 두 번째 1.4기가와트 원자로는 올해 전력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고 2025년 완공되면 5.6기가와트 용량을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전기력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로서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수소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아랍에미리트도 쓰네. 하고 할 수 있는데 수소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우리가 보통 뭐 오토바이 이런 게 아닙니다. 수소는 기차, 비행기 이런 강력한 에너지에 들어가는 게 수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화석연료라든가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기대감이 있는 에너지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친환경 시대가 온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소를 바칠 수 있는 게 원자력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번 신정부에서도 수소 산업 육성 생산 방식에 따라 원전도 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 공약대로 탈원전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소 산업 육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수소법 개정안에 조속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요. 수소법 개정안이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전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 액화 설비 투자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국가전략기술로 수소 생산 기술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쭉 아까 뭐라 했죠? 원전과 수소 기술을 연계한 정책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수소병화 원전을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겠다고 말했으며 수소 생산과 연동이 가능한 SMR도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탈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을 약속하면서 수소 산업 육성 중심을 삼았고 수소 생산과 액화 기술 설비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요 기업들이 50조 규모의 수소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으나 법이 통과가 안 되면서 못했죠. 근데 이 법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을 통해서 한다면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도 폐기되고 그렇다면은 수소 법 또한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누가? 바로 이번 정권 교체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바로 수소 생산을 위해서. 그러면은 원전 기대감이 커져감에 따라 수소 관련주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원전의 대장주인 뭡니까?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이 21년 만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새 출발을 합니다. 당연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인데 쭉 내려보면 아시겠지만 중공업은 가스터빈, 수소, SMR 성장 사업으로 육성한다. 두산중공업의 핵심 사업 안에 뭐가 들어갔죠? 예, 수소가 들어갔습니다. 원전과 수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도 결국에는 SMR과 수소를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전 관련주가 급등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2차 랠리로보다 수소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원전 저평가주로서 바로 수소 관련주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장주들이고요. 일단 대장주 첫 번째가 두산퓨얼셀입니다. 두산에서 이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다음에 S퓨얼셀입니다.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겠죠. 동아화석입니다. 관련된 기업이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고요. 수소 연료 전지.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당연히 연료 전지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개 정도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퓨얼셀을 보시면은 바닥에서 좀 추세가 어느 정도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퓨얼셀도 추세가 어느 정도 전환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우하향이 만들어지다가 최근 들어 저점을 찍고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동아화성입니다. 주가 우하향세에서 최근 저점을 찍고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는 아직 추세 전환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대략 뭐 하락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대략 마이너스 지금 한 60%까지 빠졌거든요. 정말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제 반등할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원전 상승과 함께 결국에는 수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전 성장과 함께 충분히 수소 성장도 기대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수소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전에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로 그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강의를 무료 강의를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나눠줄 수는 없나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줄 수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아니면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한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연구소 어플을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좀 정리해드린 시황이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알 수가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를 누르시면 여기서 3만 명 이벤트 자료집 배포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3만 명 이 구독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너무 커서 알집으로 자료를 올려드렸고요. 알집 해제를 하고 반드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자, 매일매일 이렇게 3월 16일 추천주, 15일, 12일, 11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추천주도 무료니까요.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당연히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나 기법 강의 같은 것들을 무료로 제가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셀트리온 관련주가 왜 올라갔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갔고 관련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기법 강의, 기술적 분석도 올려드리니까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모두 알려드리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독자 32,800명이니까 4만 명까지 화이팅 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버튼 그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혹시나 나는 기법 강의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내려가서 여기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